제10강 그물망 족집게 문제 91번 문제부터 100문제까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1번 실내에서 화재 발생 시 대처 순서로 옳은 것은 대처 순서입니다. 가 위험에 처한 대상자를 즉시 구조한다. 나 화재 경보를 가동시킨다. 다 전기 스위치를 끄고 창문과 문을 닫는다. 라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끈다. 이제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 시 대처 순서예요. 순서를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겠습니까? 자, 먼저 위험에 처한 대상자를 즉시 구조하는 게 우선이겠죠. 대상자를 즉시 구조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위험에 처한 대상자를 즉시 구조한다.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대상자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화재 경보를 가동시켜야 되겠죠. 화재 경보를 가동시킨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전기 스위치를 끄고 창문과 문을 닫는다. 이 창문을 열어두면요, 바람에 의해서 또 산소가 공급됨으로 해서 불이 더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전기는 이제 합선이나 어떤 또 다른 화재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스위치를 끄고요, 창문과 문을 닫는다. 이게 세 번째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끈다. 근데 이제 작은 불일 때인 거예요. 큰 불일 때는 우선 대상자를 즉시 구조하고 대피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92번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낙상 예방 방법이네요. 가 욕실 바닥에 물기는 즉시 닦는다. 나 욕실에서 낙상한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죠?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못하게 한다. 맞네요. 다 팔걸이가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그렇죠? 팔걸이에 있는 변기를 사용하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라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을 치운다. 바닥에 있는 물건이 있으면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치운다. 맞네요. 마 밤에는 침대 난간을 올린다. 그렇죠? 침대 난간을 내려놓으면 자다가 낙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대 난간을 올린다. 이게 낙상 예방 방법. 이게 가나 다라 마 모든 지문이 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모든 지문이 다 맞아요. 다음 풀어볼까요? 93번. 자, 일상생활 지원과 식사 준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돕기. 자, 먼저 유가 공품을 많이 섭취한다. 아니죠. 가공된 육류는 가급적 피한다. 그죠? 세 번째, 국찌개 등의 국물 섭취를 늘린다? 줄여야죠. 염분이 많으니까요. 국물에는. 4번, 젓갈류, 장아찌 등을 제공한다. 짜잖아요. 그죠? 짠 음식은 피해야 됩니다. 고혈압 환자한테는. 그 다음에 5번째, 5. 튀김, 부침 등의 조리법을 선택한다. 튀김, 부침은 또 고혈압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공된 육류는 가급적 피한다. 가급적 피한다가 맞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고혈압
대상자 식사 관리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금 섭취를 당연히 줄이고요. 그 다음에 칼륨이 많은 식품인 통밀이나 고구마, 돼지고기, 고등어, 또 바나나, 오렌지, 사과, 신선한 생선이나 시금치, 버섯, 우유, 땅콩, 호두 등을 자주 섭취하는 게 좋고요. 조리 시 눈에 보이는 지방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 기름 사용량을 가급적 적게 하고요. 가능한 한 단순 당질보다는 복합 당질을 섭취하고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채소, 과일 섭취를 증가시키는 게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54번. 자, 주요 질환별 식사 관리네요. 주요 질환별 식사 관리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역대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지문을 다시 재구성해 만든 거예요. 또 나온다고 했습니다. 1번. 당뇨병 대상자는 단순 당질 섭취를 피하고 복합 당질의 식품을 선택한다. 맞지요? 특히 이 당뇨병 환자의 식사 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식사 관리는 정상 혈당 유지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합병증 예방 및 지연을 목표로 하는 게 당뇨병 식사 관리의 목표입니다. 또 과식하지 말아야 되고요. 흰밥보다는 잡곡밥, 그다음에 조리 시 설탕이나 물엿, 케첩 등의 양념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보리밥이나 우유, 사과, 당면 등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요. 2번. 고혈압 대상자는 신선한 생선이나 두부 등을 자주 섭취한다. 말씀드렸습니다. 3번. 골다공증 대상자는 커피나 탄산 음료를 섭취한다. 커피나 탄산 음료를 섭취하면 안 되죠. 골다공증 환자는 골다공증 환자는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멸치, 뱅어포, 미역, 두부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칼슘을 좀 섭취하는 게 좋고요. 커피나 탄산음료는 체내에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대상자는 걷기나 산책, 등산 등의 체중이 실리는 운동 등 체중을 이제 실리는 운동을 적절하게 하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변비 대상자는 통곡류 및 감자류, 생초수를 섭취한다. 그렇죠? 변비 대상자 식사 관리. 변비에 도움이 되는 식사 원칙이 뭡니까?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가급적 도정 과정을 적게 거친 현미쌀처럼 통곡류 및 감자류, 생채소 섭취를 증가시키고요. 또 생과일 섭취를 권장하고요. 견과류의 섭취를 증가시키면 좋겠습니다. 해조류나 견과류. 그리고 식이섬유의 흡수가 잘 되도록 충분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충분한 물을 마시도록 하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 뭡니까? 여기 이제 예를 지문에 되어 있다시피 뭐 감자류도 채소류도 있지만 고구마나 옥수수, 바나나, 미역, 호두, 땅콩, 해바라기 씨 이런 것들이 변비 완화에 도움되는 식품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5번. 씹고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는 고기나 생선, 콩 반찬을 매일 먹는 게 좋습니다. 매일 먹는다. 옳은 지문이에요. 씹기 장애와 삼킴 장애 대상자의 식사 관리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제품과 과일을 매일 먹고요.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해서 먹고 음식을 잘게 잘라서 먹고 바른 자세로 식사를 하도록 하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도록 하고요. 물은 천천히 조금씩 나누어 마시고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꼭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 또 식사시 주의사항은 쉽고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의 식사시 주의사항은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지 말고요. 과일류는 부드러운 과육을 잘게 잘라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드시게 하고, 유제품류는 마시는 형태보다 어떤 형태? 떠먹는 형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95번. 변비 대상자에게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식품은, 변비 대상자에게 이제 우리가 식품을 제한해야 할 식품은 뭡니까? 제한해야 할 식품. 아까 설명해 드렸네요. 바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구마, 뭐 또 이제 옥수수, 미역, 그의 현미, 보리, 검정콩, 뭐 콩류죠, 콩류. 그 다음에 양배추나 이런 배추 등 채소류. 그 다음에 과일 중에서는 이제 바나나, 사과, 배, 참외, 자두. 그 다음에 해조류는 뭐 미역, 김, 미역줄기, 파래 등이 있겠고요. 견과류는 호두, 땅콩, 해바라기 씨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변비 대상자에게 섭취를 하는 게 좋아요.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거든요. 그러나 녹차나 커피는 카페인이 이제 섞여 있는 식품이잖아요. 녹차나 커피, 홍차 등은 변비 대상자에게 섭취를 제한해야 할 식품입니다. 그래서 답은 녹차, 커피가 되겠습니다. 자, 96. 대상자의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대상자의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의복 및 침상 관리네요.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표준교재 378페이지 쪽 되겠네요. 1번.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재질의 이불이 적합하다. 맞지 않죠?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재질의 이불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은 피하고, 부드러우면서 보습성이 있는 것을 선택하고요.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 제품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모, 오리털 등 이불은 그늘에서 말리고요. 담요나 이불 등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세탁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보습성, 부드러우면서도 보습성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2번. 요는, 요죠, 요. 매트리스입니다. 요는 푹신하면 자세가 나빠지고 피로해지기 쉽다. 맞습니다. 특히 요는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요가 좋고요. 너무 푹신하면 자세가 나빠지고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3번. 재봉선이 있는 것은 욕창의 원인이므로 피한다. 맞죠? 재봉선이 있는 것은 욕창의 원인이 됩니다. 4번. 베개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게 한다. 중요해요. 수평되게.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게 한다. 그리고 베개는 또 추가적으로 두세 개 정도 준비를 해서 번갈아서 이제 베도록 하고요. 폭은 어깨 폭에 약 한 20 내지 3cm를 더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염 대상자는 모포와 베개에 커버를 씌워서 커버만 매일 교환하면 되고요. 또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하며 촉감이 좋은 재질을 사용하는 건 맞죠. 그리고 메밀 껍질이나 식물의 종자로 만들어진 베개가 좋습니다. 자, 다음 97번. 의복을 세탁하는 방법. 의복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세탁하기인데요. 표준교재 381페이지 쪽입니다. 의복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혈흔의 경우 찬물로 빨고 따뜻한 물로 헹군 후 소독한다. 그죠? 혈흔이 묻은 경우.
혈흔이 묻은 옷은 뜨거운 물에 세탁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2. 커피는 표백제가 들어있는 세제를 사용한다. 표백제가 들어있는 세제를 사용한다. 그죠? 맞죠? 커피는 표백제가 들어있는 세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탄산수에 10분 정도 담가둔 후 세탁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3번 부분 오염의 경우 즉시 처리하여 얼룩이 남지 않도록 한다. 부분 얼룩인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처리하여 얼룩이 남지 않도록 한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얼룩이 생긴 즉시 빨리 처리하여 얼룩이 남지 않도록 한다. 4번 면직물 속옷은 삶기 전에 먼저 세탁한다. 면직물 속옷은 삶기 전에 먼저 세탁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삶을 때 뚜껑을 열고 삶는다. 뚜껑을 닫고 삶아야 합니다. 삶기 할 때는 먼저 세탁하고 나서 합성세제나 비눗물에 세탁물이 반쯤 잠길 정도로 넣고 삶아야 합니다. 반쯤 잠길 정도 중요합니다. 반쯤. 그 다음에 옷감이 상할 수 있으므로 삶을 때는 뚜껑을 이제 덮고 삶는 게 좋고요. 삶는 도중 색이 빠질 우려가 있는 우리는 비닐봉투에 넣어서 각각 묶은 후 삶는 게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8번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 의복 관리 방법이네요.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복을 관리하는 거예요. 세탁복 관리죠. 1. 방충제는 2가지 이상 사용한다. 방충제를 2가지 이상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방충제는 2가지 이상 사용한다. 틀리죠. 방충제는 1가지씩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종류가 다른 방충제를 함께 넣으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옷감이 변색이 되거나 변질되기 때문에 1가지씩만 사용해야 합니다. 1번이 답이네요. 2번 옷의 용도와 종류별로 분류하여 수납한다. 맞죠? 3번 다름질은 앞으로 나갈 때는 뒤로 보낼 때는 앞에 힘을 준다. 맞습니다. 다름질. 4번 방충제로는 나프탈렌, 장내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방충제는 장내, 나프탈렌, 파라티클로로 벤젠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충제는 옷보다 위쪽에 넣어둔다. 방충제는 옷보다 위쪽에 넣어둔다. 왜 그렇죠?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가벼워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놔야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밑에 놔두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죠.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보다 무거움으로 보관 용기에 이쪽 구석에 넣어둔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9번 대상자의 의복을 건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건조하는 건데 건조하기. 종류별로 이제 건조 방법이 다 다르고 건조 표시가 있잖아요. 그림 기억나죠? 자, 먼저 1. 흰색 면직물은 그늘에서 말린다. 벌써 틀렸죠? 흰색 면직물은 어떻습니까? 햇볕에 거는 게 좋죠. 햇볕에 건조해야 합니다. 옷걸이에 걸어서 햇볕에 건조해야 합니다. 흰색 면직물은. 두 번째, 청바지류는 뒤집어서 말린다. 청바지류는
주머니 부분이 잘 마르고 색이 바라지 않게 뒤집어서 말려야 합니다. 맞죠? 3번. 색상이 있는 의류는 어떻게 한다? 변색이 될 수 있으므로 그늘에서 말린다. 자, 색상이 있는 그 의류는 변색이 될 수 있으므로 그늘에서 말린다. 맞습니다. 합성섬유나 색상 무늬가 있는 의류, 햇볕에 말리면 변색되죠. 그러니까 그늘에서 말린다. 이번 30회 때부터 나왔어요, 이 지문이. 4번. 니트류는 채반에 펴서 말린다. 니트류, 스웨터 등 니트류는 통기성이 좋은 곳에서 채반 등에 펴서 말린다. 그 다음에 5. 파란색 나일론 브라우스는 그늘에서 말린다. 맞죠? 아까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그 3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늘에서 말린다. 자, 의복 건조 방법 공부해 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10강 마지막 문제 100번째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업무 대행 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지 않는 것은. 업무 대행이네, 업무 대행. 우리가 외출 동행 및 일상 업무 대행인데요. 표준 기준 387페이지 쪽입니다. 1. 운행 업무 대행 시는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협의한다. 맞죠? 2. 업무 대행 후에는 업무 처리 결과가 만족스러운지 확인한다. 당연하죠. 맞습니다. 3번. 물품 구입을 요청하였을 때 물품 구입 전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다. 물품 구입을 요구했을 때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까? 아니죠.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상자. 4번. 약 구입을 요청 시 약물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약값을 준비한다. 당연하죠. 5번. 병원 방문 동행 시에 동행 전에 이동 보조 기구를 점검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외출 대상자의 업무 대행 시 요양보호사 태도의 기본 원칙은 대상자의 욕구를 확인하여 사전에 외출 계획을 세우고요.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서 필요한 사항 및 준비물을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외출 동행할 때는 동행 전에는 대상자의 외출 목적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외출 준비를 덮고요. 이동 보조기구 및 장비를 점검하고 외출에 필요한 준비물과 개인 소지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 갈 때는 신분증 준비하시고 항상 다니는 병원과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복약 상태를 보호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외출 동행 중에는 대상자 및 가족과 상의해서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이 있으면 대처하고요. 차량을 이용할 때는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와 밀착시켜서 안전하게 오르내리고 그리고 동행 후에는 외출 동행이 의도한 대로 만족스러웠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 업무 대행에는 이제 그 대행 전에는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요구하고요. 일상 업무 대행 중에는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와 업무 담당자를 연계하고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사적 업무를 절대 병행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 업무 대응 후에는 진행 과정 및 처리 결과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만족스러운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불만족하여 재요청할 때는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벌써 10강 마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